조선의 비밀.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손자병법에도 자신을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적을 아는 것에는 적극적이고 열심이지만 정작 자신을 아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만큼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자각하고 깨닫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자신을 대상화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아는 방법의 하나로 우리는 선조들이 어떠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선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이라는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하고 물시계, 축구기 등을 만들어 과학발전을 주도하는 등 그의 업적과 백성들에 대한 사랑은 그 누구와 비교할 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과 속뜻은 어떨까요? 우리가 조선시대로 다시 돌아가 직접 세종대왕을 만나 심도 있는 인터뷰를 해보지 않는 한 그 진심을 알기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과학이라는 객관적 팩트들을 바탕으로 하는 분석 방법으로 그리고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비교하고 평가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1446년 10월 9일 훈민정음이라는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여 반포합니다. 과연 세종은 그저 한문도 모르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그 고난한 한글 창제 작업을 강행했을까요? 그리고 장영실을 시켜서 순수하게 과학발전을 주도했을까요? 인간이란 순수하게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만큼 거룩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이 점에서는 세종도 애일 수가 없죠. 세종도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건국된 지 얼마 안 된 조선, 신하들의 권력은 왕권을 능가하고 나라는 늘 불안하고 언제 어디서 반란이 일어난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이 가장 시급했던 세종. 명나라를 등에 업고 왕을 교묘히 겁박하는 신하들에게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 아닌 자주적인 왕국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문자의 독립, 달력의 독립 등이 필요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문자도 달력도 모두 중국의 것을 빌렸으면서 어찌 조선이 명나라와 대등한 자주적인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문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창제한다는 것은 겉으로 내세운 명분에 불과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오로지 정치적 이유로 3년이라는 단시간에 새로운 문자의 창제가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고 납득하기 쉬운 것이죠. 또한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노 장영실에게 정오품의 벼슬을 주고 물시계를 만들게 한 것도 당시 시간을 지배해야만 진정한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종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장영실을 토사구팽해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이 탄 가마가 부러졌다는 하찮은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세종이 정말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과학발전을 주도했다면 백성들의 생활과 더욱 밀접한 과학 분야의 발전을 장려했어야 하지만 결코 그런 흔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왕권 강화만을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최고의 권력자가 된 마당에 뭐가 아쉬워서 천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겠습니까? 자신의 그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너무도 당연시했던 성군 세종대왕의 진짜 모습을 찾기 위해 매우 삐딱한 시선으로 세종대왕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기 위해서 이런 삐딱선도 타보았다는 점, 맹신적인 세종대왕의 빠들에게 양해를 바랍니다.